오늘 저희가 특별한 나들이를 했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저희가 일단 어둡지가 않죠. 여기가 바로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입니다. 사이버 범죄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저희 앞에 특별한 손님들이 지금 있으십니다. 앞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박중현 수사관님이시고요. 또 옆에 아리따운 장연주 수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중현 수사관님은 더 마르신 것 같아요. 작년에 방송 출연하고 나서 좀 제 인생에 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이버 범죄라는 주제를 다뤄줬는데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주실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사이버 범죄가 이슈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이버 범죄 이슈가 해가 갈수록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가장 좀 접해줄 수 있는 주제들이 어떤 건가, 그리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주제들이 어떤 건가, 그런 거를 알려드리겠다 싶어가지고 특별히 저희 현재 현직으로 계시는 그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계시는 장윤주 형사님을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작년 몇 월 달이지? 작년 10월달. 10월 달에 우리 저 박중현 수사관을 우리 사건을의 사무실로 모셔가지고 네. 와, 그때 사실 그 미국까지 가면서 공부하면서 수사한 그런 내용을 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 그쵸. 사실 영화에나 나옴직한 이야기를 그때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정말 그때 엄청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후배들이 이런 식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아주 동네방네 댕기면서 엄청 내가 자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은 방송 계기로 통해가지고 알려지게 돼서 저한테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코로나19라고 불러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저하고 같이 수사했던 NIPD 에밀리오 그때 얘기했던 친구. 네, 그 친구한테 안부 인사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네네, 지금 많이 심각해가지고 지금 경찰들도 활동도 많이 제약이 되고 있는데 수사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수사는 멈출 수 없겠지. 수사는 멈출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현주 수사관. 네,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저 윤희도 저 경찰 출신이지만 우리 장현주 수사관도 역시 우리 이 여경 남경 하는 거는 실례라고 그래서 안 쓰기는 하는데. 네네. 여성 경찰관들은 아마 우리 구독자들 분들 뭐 여기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 다 느낄 거예요. 다 미인이야. 미인이죠. 다 미인이야. 사실 이제 하나 더 거기 덧붙이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순찰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후배들 보십시오. 거기 찌질한 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뭐 누가 경찰 인물 보고 뽑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녀 두 분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또 방송도 하고. 근데 교수님 아름다운 얼굴뿐만 아니라 또 실력도 그렇지. 네, 네. 또 우리가 저희가 특별 캐스팅하신 분이라서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장현주 수사관은 저 사이버 원래 그 전공인가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전공해가지고요. 예, 이제 핸드폰 개발을 한 10년 넘게 했었어요. 우와,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경찰 된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었고, 왜냐면 경찰 직업이 너무나 멋있는 직업인데 뭐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35살에 이제 아줌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제가 살게 됐는데 이렇게 기회를 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 기회를 이제 잘 해서 더 이렇게 좋은 수사관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면은 장현주 수사관님은 이제 특채로 들어오셔가지고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지금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전문가지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사도 하면서 사이버 범죄 저하고 같은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로도 활동. 같이. 그래서 제가 제일 원했던 게 이 사이버 범죄는 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개인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런 실전을 그 신뢰를 국민들한테서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고 계시는 부서가 바로 장현주 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이버 범죄 그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 회사에 있는 게 이게 좀 날 텐데 경찰보다는. 근데 경찰이 워낙 박봉이라.
근데 그때는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서 뭔가를 개발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개발. 예, 이게 사람이 좀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경찰이 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보람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속된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는 그 사이버 쓰레기들 청소하는 또 그런 쾌감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성취감 같은 게. 예. 우리 요즘에 그 N번방도 N번방. 네, 이슈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또 마스크 또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마스크 사직이라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사실 범죄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의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또 각각 겪었던 사례들을 또 곁들여서 저희가 또 재밌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건 의뢰 나오시고 나서 완전 스타 되셨다고 전화를 수십 통을 받으신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십 통에 수백 통 받았을 거야.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방송을 나가고 나서 이 사이버 범죄라는 거를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사이버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사이버 범죄를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셨거든요. 그 사이버 범죄라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알리다 보니까 그걸 드라마하고 영화 쪽에서 제작하고 싶어하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 쪽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하고 현재 열심히 지금 대본 쓰고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받고 하는 거죠? 네. 제가 할수 공짜로는 있는 해주지 마십시오. 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아니 진짜 영화나 드라마 상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친근하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사이버 범죄 수사관들이 우리가 제일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범죄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접근하려고 하면은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풀어서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모방이라는 게 항상 따라오거든요. 이 범죄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모방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모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줄 수 있는 게 예방.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지금 주력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금 N번방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성착취 영상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런 사이버 범죄가 한 해, 두 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있으면은 늘 저희도 접했던 문제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가장 사이버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누군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이버 범죄의 가장 취약한 계층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저는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과 미성년자들을 가족으로 데리고 있는 보호자분들, 부모님들이 가장 저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고 보고 이런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좀 오늘은 주제로 좀 알려드리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질문 있어. 네. 그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이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작업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던지는 뭐 어떤 메시지 같은 거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방이에요? 그렇죠. 예방입니다. 예방을 어떤 그 통해서 사건을 던져놓고 그거를 저 사이버 수사관이 찾아가고 추적해 들어가고 하는 과정.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네. 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익명성이라고 해서 절대 숨을 수 없다라는 거. 이번에도 열심히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제공조가 범죄자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속도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제 그건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형사물을 보면 거의 이제 강력 형사 위주로 해가지고 사이버 수사관들은 강력 형사를 지원해주는 뭐 앉아가지고 두들겨주고 이런 식으로 인식돼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의 수사관 맞습니다.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박중현 저 수사관이 요번에 저 같이 합작하는 거는 정말 이거 두들기면서 잡으러도 다니고 네. 사이버 수사관이 진짜 활약상 네. 그 자체가 네.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한다는 거죠. 많이 반영이 그렇게 좀 만들어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N번방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도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 저희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지금 아동성착취 영상물의 유포지가 되고 있는 또 다른
해외 SNS 중에 하나잖아요. 그 디스코드. 디스코드. 현재 집중 수사 단속 기간이어가지고 올해 지금 2020년도 1년 동안은 특별 수사팀이 저희들이 지금 꾸려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 장현주 수사관님이 하고 계신 네,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업무에 붙어서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 이게 이런 용어 자체가 생겨서도 안 되지만은 이런 용어가 상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이게 부모님들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 단속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매일 단속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체포하러 나가고 있고 단속하러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촉법소년이라는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나올 만큼 이게 둔감해져 있을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결국에는 촉법소년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사이버 상에서만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잡으러 검거하러 갔다가 네. 뭐 사실 참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좀 많이 충격적인 놀랐습니다. 것들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총 101명 검거했거든요. 많이 했네. 101명. 구속은 몇 명? 구속은 9명. 보도자료 나온 게 9명. 9명인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고 유포 제작. 그건 구속시켜야지. 네, 구속이 다 됐었거든요. 계속 들여다보면서 체증을 해야 되고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 음란물 유포자들하고 그 얘네들하고 얘하고 차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니하고 나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이 이게 체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상물들은 저희들 손에 들어온 순간 절대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럼. 전량 폐기해서 다 송치를 해버리거든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부산에 한번 이제 검거를 하러 갔었어요. 공공 아파트 이제 단지에 살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분 집이 저희들이 미리 이틀 전에 내려가서 사전 답사 다 마쳤어요. 범죄자? 범죄자. 그분이 무슨 푼이야, 푼이긴. 아, 그렇죠. 그 범죄자가 무슨 피해자죠. 그 피의자. 그리고 되게 또 충격적인 거는 공공기관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거든요. 그 1층, 집이 1층인 걸 확인을 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체포를 해서 데리고 오면은 그러네. 계단 앞에 승합차를 대부분 세워놔요. 그럼 돼. 거기에서 이제 잠복을 하고 있으니까 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저하고 팀원들이 이제 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출근하면서 아파트 이제 이 복도로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같이 가면서 그 친구 얼굴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저는 체포해야 될 피해자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스치는 순간 이제 손을 딱 잡았거든요. 이래 되면 사람은 이제 방어 심리가 나타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제 일단 집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해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혼자 사는 줄 알고 이제 집에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하겠다라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뭔가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여자분이 하나 금방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구나니까 이제 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 집에서 나온 저장 장치가 10테라바이트. 우와. 이 10테라바이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즘 음란물 2기가바이트 영상이 한 4,000개 정도, 5,000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테라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와. 약 한 5,000여 개의 이제 뭔가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다운로드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부인도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다가 자기 그 남자 방 안에서 그 냉장고 요 틈이 있어가지고 냉장고 요렇게 제껴 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가학적 가학적. 네. 채찍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성인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거 분이 있는 데서 이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찬 상태이긴 하지만은 10테라바이트 영상물이 나왔고 이제 저장 장치가 나왔고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기구들이 나왔는데 이제 압수는 당연히 했죠. 이 사모님은 이제 부인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을 이제 압수를 해서 영상물을 보니까 이제 뭐 이거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이제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채팅을 하고 있어요. 채팅을 하면서 만나서 네. 촬영하는 거지 뭐. 그 촬영을 하는데 이제 가학적 성행위는 이제 그걸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여성분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그날 모를까? 한 거예요. 이제 그날 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101명 근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 어머님,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처음 그거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는 친구들한테 이제 당연히 구속 통지도 해야 되지만은 이 부모님하고 어머님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부인도 있었고
부인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범인 피해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장 수사관님도 수사하면서 또 피해자도 만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을 때 그 수사하는 과정이 또 물어보실 때도 바로 막 진짜 확 다이렉트로 물어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일단은 이제 저를 믿어준다고 생각이 들어야지만 이제 그 아픈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먼저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심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딴 데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도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어주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참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피해를 당해서 그런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게 뭐 피해를 듣고는 하지만 제 자신도 정말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자 같은 경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미성년자 애들 성착취 피해자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관도 접근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그래서 돼요. 지금 유관 기관들하고 지금 협업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그들이 와서 같이 하죠 먼저. 이제 피해 보호 개념이 가장 먼저 지금 저희들이 우선 피해자 보호. 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제2차 유통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관 기관들하고 이게 수사단 본부가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아예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이제 미성년자 같으면 입회해 줄 수 있는 사람, 심리 치료하고 상담해 주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삭제 전문하는 곳.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특별수사단이라는 차리면서 각 역할들이 되게 명백하게 주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임무라든지 이제 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아동성장치 영상물은 유통되는 범죄자들은 당연히 법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고 피해자들이 이 2차 피해를 받기 위해서 재발을 받기 위해서 피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지 그거 정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N번방 사건을 하면서 서울청에서 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N번방 차려놓고 거기 구성된 이제 요원들 목록을 쭉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내가 충격적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 성의 인지 교육 담당자 하는 분들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 자체도 2차 피해나 3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자체한테도 그런 교육을 하면서 수사관들한테 그 TF팀에 그 성인지 교육 담당자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사본부 전체를 꾸려가는 걸 봤거든요. 우리 북부청도 뭐 그런 거 정도는 생각해봤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저도 32년 경찰했는데 경찰이 획기적으로 변한 어떤 그 과정 중에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경찰이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취약계층이 청소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현주 수사관님의 아이들이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사이버 안전 교육을 하시면서 또 나의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 개강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웬만하면 이제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을 안 접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이버 세상이라는 게 좀 물가에 놔둔 애들 이런 불안한 마음처럼 우리 애가 누구를 이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컨텐츠를 접할지 그게 좀 걱정되는 마음에 안 해주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트북을 꺼내서 이제 줬는데 이제 주면서 이제 저는 그랬죠. 이제 걔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혹시라도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가 너한테 너 게임 못 한다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도 그 쌈 많이 나는데. 절대 이제 응하지 말라. 왜냐면 제가 경찰서에 있으면서 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모욕성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접수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모욕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공연성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특정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캐릭에 해당한 아이디가 그 실제 누군가랑 이렇게 동일하다 그렇게 특정이 돼야지만 이제 모욕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근데 뜬금없잖아요. 이 게임. 유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고소를 하기 위한 이제 밑밥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때 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한테 겁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너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훔치면 안 된다 그런 걸 알려주더라도 사이버 세상에서는 어른들조차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너가 해야 된다는 걸 잘 못 가르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사이버 세상을 배워갈 텐데 이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 참. 그러니까 이거네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미리 작정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어그로 끈다고 그랬죠. 자꾸 시비해가지고 이쪽에서 험한 이야기가 나가도록 나올 수 하면 있도록. 캡처해가지고 그걸 고소해서 고소를 하는데 합의금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웃긴 게 이제 사건을 접수해도 이제 고소한 사람이랑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건 진행보다는 합의에 더 초점을 두고 아이, 이야기를 할 애초부터. 때, 예, 그러면 좀 경찰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경우가 많죠. 더욱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고소가 되면은 전과자 만들고 싶지도 않고 당연하죠. 조사받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합의를 하는 게 되게 진짜 수순처럼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역이용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또 희생자가 되면 안 되니까 부모님 네, 맞아요. 해야죠. 그 최근에 지금 요즘에 저도 이제 딸이 2명 초등학생 둘이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저도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보면은 스마트폰 하나 주고 이제 애들을 정글에 이제 던져놓는 느낌이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이버 수사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할 네, 거예요. 더 더 직업병이 더 있어서 잘하네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 내비도 없이 지식 정보도 없이 정글에 스마트폰 하나만 던져주고 살아남아라는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애들을 스마트폰을 원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본인은 안 가질 수는 있지만은 친구들과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3학년을 못 넘어가서 전부 다 3학년 때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해서 애들한테는 통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모든 거를 24시간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에는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 모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누르고 내려받고 온라인 활동에 접속하는 거를 부모들한테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연동이 되도록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가 그런 거를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미리 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뭐 인권 침해는 아닌 것 같고. 친구들이 어플을 주고받고 이거 설치하라고 권유를 하면 그게 메시지가 자연스러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이 방송 보시면 다들 그 핸드폰에 그거 까시면서 야, 핸드폰을 갖고 싶으면 너도 이거에 동의를 해라. 내리 깔겠다. 이거 오늘 유행하겠는데요. 그거는 우리 장 수사관이나 박 수사관처럼 사이버 세상, 사이버의 폐해라든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내 자녀가 뭐 한다고 그래도 내가 스스로 몰라서 못하죠. 아까 이제 그 장 수사관이 얘기하다가 그 정리한 거 있는데 나도 이제 그 경험이 있거든요. 또 불려가서 때려가지고 큰 사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밖에 그 오프라인 공간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치고받고 해서 내 양주 있을 때 진짜 그 흉기 가지고 찌른 그런 사건도 취급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게임하는 과정에서 다투게 되면 절대 밖에 나가서 만나는 거 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알리겠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양진호 이제 위디스크 사태 양진호. 그때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저기 특별 단속이 내려왔었습니다. 2019년 음란물 유포 특별 단속 그 기간이 내려. 웹하드 때문에. 네네. 2018년도. 맞아. 2018년도에 음란물 단속 특별 단속 기간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사이버 테러 수사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 경기북부청 안에 테러 수사팀에서 이제 전적으로 주 수사관이 돼서 진행한 사건을 끌고 나가고 그리고 이게 근거해야 될 피의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제 저희들이 분담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이 몇 명 안 될 텐데 여기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총 경기북부청에? 경기북부청 사이버 안전가가 32명인가 그렇습니다. 32명? 네. 많은 인원은 아닌데 지금 업무가 코로나19의 마스크 판매 사기, 가짜 뉴스에 지금 음란물, 성착취 영상물 유포자들 근거까지 지금 그 하루하루가 지금 장현주 영사처럼 매일매일 이제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저희 팀에서 이제 할당이 된 음란물 유포자들을 근거를 단속을 계획을 세워놓고 약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하러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저희 경기북부청 주 타겟이 해외 SNS,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음란물을 유포를 하는 범죄자들을 체포를 하러 갔는데 되게 많이 놀랐던 게 이렇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피해자들을 체포를 해보니까 정말로 범죄자라고 인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지극히 해사원이었고 유부남이었고 결혼을 앞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부모님의 식당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스마트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음란물을 봤을 때 정말 범죄자들이 맞는 건가 정말 많이 이게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괴리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 피해자들을 체포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얘네들이 이 근거를 했던 피해자들의 핸드폰 안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어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뭡니까? 누구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누구나? 뭐지? 그렇게 나온 목적이 아닌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목적을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랜덤 채팅이더라고요. 랜덤 채팅. 랜덤 채팅. 이 피해자들이 보니까 랜덤 채팅 어플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피의자들이.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그 랜덤 채팅을 통해서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을 유혹을 하고 그거를 빌미를 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거를 빌미를 해서 또 다른 영상물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청자분, 들으시는 분들은 랜덤 채팅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랜덤 채팅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랜덤 채팅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소셜로 만나고 있는 무작위로 매칭을 해주는 어플이거든요. 사람 소개하는 거죠? 남녀 만나게 해주고. 어플. 네, 사람 소개해주는 어플이고 요즘에 랜덤 채팅의 기능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별로 이거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랜덤 채팅 어플이 지금 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약 300여 개 이상 우와. 랜덤 채팅만 그렇습니다. 요즘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요즘에 랜덤 채팅의 또 인기를 앞지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셜 데이팅 어플이라고 이제 나 이런 어플도 더 오히려 랜덤 채팅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원리들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입을 할 때 가입자들이 자기의 신상 정보를 진짜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신상 정보 자기의 입력 안 해요? 신상 정보를 진짜의 정보, 본인 인증을 받고 해야 되고 올려야 된다고 사진을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다 보니까 가짜 프로필을 올려놓는 경우. 그러면 그 랜덤 채팅 들어갈 때 가입할 때 그러면 내가 김윤희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들어가도 상관이 들어갈 없다는 수 거예요? 있습니다.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자기 인증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남의 프로필 올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그거를 악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 나름대로 랜덤 채팅에서는 프로필 심사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랜덤 채팅은 타인의 프로필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상에 등록을 시켜놓고 마치 이제 매너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2018년도에 했던 음란물 100일 단속 기간 때 검거했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랜덤 채팅 어플을 공통적으로 100% 다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동 청소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마치 매너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드러내서는 안 될 성착취 영상물을 그거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전남에서 피해자 한 명을 체포를 해와가지고 저희 경기북부청 사무실로 이제 압송하는 과정에 그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랜덤 채팅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심지어는 요즘에 특별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숨긴 폴더라고 있습니다. 그 숨긴 폴더가 숨겨놨더라고요. 숨긴 폴더. 네, 숨긴 폴더 안에 숨겨놨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하고 근거되기 직전에도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미치겠다, 진짜. 그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성경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먼저 내가 보여주고 먼저 보여줄 테니 너도 보여줘라. 따라와야 돼. 그래서 그 친구가 도서관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또 다른 이제 영상물로 보관을 해서 숙련폴더에 이제 보관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나중에 외장하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온라인 그 값어치를 매겨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자극적인 제목을 매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과 사실 되게 유사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해서 네.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그 성착취를 해서 그 영상을 자신들이 갖고 있고 그걸 또 다시 온라인상에 유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랜덤 채팅을 상호간에 할 때는 어떤 그 유대가 형성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상대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할 수 없이 보내주나요? 그 보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서서히 매너 글루밍. 있게 그루밍 범죄라고 해서 하나씩 접근을 하면서 서로가 유대 관계를 쌓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 대다수가 피해자는 저 미성년자나 청소년이겠네. 그 사이버 범죄 가장 취약한 미성년자 청소년들 그 아이들한테. 랜덤 채팅의 기능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서로 소통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면은 랜덤 채팅의 이 순 목적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쌓고 계속 밑밥 던지고 글루밍이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어떤 그 자신의 신체 부위 한 번만 찍어서 보내면 그때부터는 자동이지. 그때 그거 유포를 미끼로 해서 협박. 계속 더 강한 그 어떤 그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랜덤 채팅을 통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과연 이 랜덤 채팅이 유익한 어플이 맞는지를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랜덤 채팅을 사용하는 그 목적에 대한 그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걸 기준을 좀 정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청소년 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거 진짜 지금 얘기하신 내용 이거 진짜 숙지해야 되겠네. 네. 아이들한테 랜덤 채팅 깔아져 있는지 이거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참 소름 끼치거든요. 와, 근데 두 수사관님들은 실제 그 증거 자료들을 다 보시잖아요. 야, 이거 정말 그랬을 때 정말 힘들어요. 충격은 더 크게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장 수사관 같은 경우는 네. 더 하지 뭐. 그런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그 디지털 성범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런 성착취 그 영상 그 피해 자료들을 더 이상 이제 유통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막는 작업들을 좀 삭제. 했는데요. 예, 삭제하고 유통 못하게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검거했던 사례를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음란물 공유하는 서버 운영자를 이제 최근에 검거를 했었는데, 공유, 예, 이제 그런 성착취물을 이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 사람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어리다는 느낌이 조금 사실 들긴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검거하고 나왔더니 생각보다 너무 어리고 저희 첫째 아들이랑 나이가 와이프야. 동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한테는 그런 음란물 몇 살이에요? 저도 초법소년이죠. 나이가 어려가지고 지금 14세 미만. 네. 그런 아이가 음란물을 그 수집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를 해요. 네, 예, 네. 서버 사이트도 환장하겠다, 운영하고 이거.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운영을 사이트를 네. 14살 이하가 운영한다고요? 직접 운영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은 그게 가능해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이 지식의 습득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와, 이거에 던져놓는 느낌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는 이제 음란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로 놀랬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저는 조사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사이트를 운영할 생각까지 했냐. 근데 대뜸한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이런 거 운영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렇게 들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겠냐고요. 저는 어른들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조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유통했던 영상물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준 다음에 조사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영상을 본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영상물을 판매를 한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아이였고 그 게임을 잘하려면 요즘에는 이제 유료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아이템. 그렇죠.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음. 그런 아이템을 팔아서 그 이득을 얻는 사람도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아이들한테 아이템 네. 팔아갖고 이득 얻어가니까 아이는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아이템 살려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음란물을 판매하는 이거 그런 뭔 경우에고? 저는 좀 씁쓸했던 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킨 건 어른들이 아닐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다가 아예 미성년자 유저들한테는 그런 아이템도 팔지 못하게 그게 돼야 그게 가능할지는 되는데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을 것 그렇게라도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좀 쉽게 노출되지 않고 좀 막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아이가 음란물을 판매하는데 음란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나이는 그 아이는 아닌 거죠.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거였었어요. 그걸 수집해가지고 자기 네. 저 게임 아이템 살려고 돈을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심각하네. 많은 기성세대분들이 원래 그 목적이 아닌 랜덤 채팅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뭔지를 떳떳해지면은 청소년들한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들 특히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랜덤 채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기 때문에 그거를 흐려놓은 거는 우리 기성세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랜덤 채팅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아니, 안 안 해야 해야 되겠어요.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이유를 기성세대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는 101명한테 물어봤습니다. 101명한테 물어본 이유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랜덤 채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부모님들도 그런 위험성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들어가 보면 그 더 위험성 더 알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랜덤 채팅 지우시고 네, 없애버리시고 네. 아이들한테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 있다. 계좌도 봐야 되고요.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이 뭔지도 또 봐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 네. 아이들의 보호다라는 네. 개념이 정립되면 네.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청소년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우리가 알려줘야 될 대상이지 그거를 탓하고 비난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이버 세계는 정글입니다. 정글에서는요. 맞아. 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지도 그리고 또 나침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